네, 지금부터 철도교통관제센터 증축 BIM 설계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본 과업은 철도공사에서 최초로 시행한 건축물에 대한 BIM 설계가 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사업 개요, 그리고 BIM 모델링 및 데이터화, 마지막으로 BIM 활용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관제센터의 용량 부족에 따른 포화 해소를 위해서 관제센터 증축 및 부족한 숙소동을 증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약 15,000해배의 면적에서 11,500해배가 증축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층수는 지상 4층에서 지상 5층으로 규모가 증축되는 사업입니다. 건물 현황입니다. 현재 관제동과 상부의 숙소동, 그리고 사무동에 있고 전면에 주차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차장 면적을 활용하여서 숙소동을 증축하였고, 기존 관제센터를 한 층 증축하고 그다음에 1층의 필로티 공간을 활용하여서 수평을 증축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BIM 모델링 및 데이터화입니다. 본 사업은 과업 진행상 관제동은 LOD 300 수준, 그리고 숙소동은 LOD 200 수준으로 상세 수준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수준은 계획 설계 수준과 중간 설계 수준 사이가 되겠으며, 관제동의 경우에는 기계실 간섭 설비 검토까지 진행을 하였고, 숙소동은 LOD 200 수준이기에 기계 설비에 대한 간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링을 통해서 중축 건물 설계 정합성 및 요구 조건 충족을 검토하였고, 기존 건물 철거 및 공정 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통한 공정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는데, 당사에서는 나빅스웍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서 공정에 대한 시공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BIM 모델은 관제센터의 경우에는 구조 부재와 건축 부재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였고, 기계의 장비 배치 및 기존 관망도를 추가로 설계하여서 기존 구조물과의 간섭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숙소동의 경우에는 기계 분야의 관망도는 배제되었고, 구조와 건축물에 대해서만 수행을 하였습니다. 3D 모델링을 올리면서 각 구조 부대, 기둥 같은 경우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철근 콘크리트와 철골 기둥을 합성하여서 특성을 작성하였고, 트러스 패밀리를 활용하여서 트러스보 데이터를 입력하여서 전체적인 모델링을 작성하였습니다. 마감 부재에 대해서도 외장 마감 하나하나에 대해서 특성화시켜서 입력하여서 각 부재별로 선택을 하였을 때 각 특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입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하여서 설계에 적용한 BIM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IM 모델링을 통하여서 올린 부분을 부분적으로 단면 검토를 하여서 실제 CAD 도면과 비교하여 오류를 추출하여 수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이나 현장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단면 검토 및 평면 검토를 통하여서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여 도면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존의 3층을 신축하면서 3층과 4층으로 증축하면서 두 개로 나누었는데, 이거는 기존 건물이 층고가 너무 과대하기 때문에 신축 건물의 층고를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중층이 발생을 하게 되어 있는 사례를 검토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구조물 간 간섭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보가 상호 간에 간섭이 되었기 때문에 그 보를 하나로 합산하여서 역보 형식으로 해서 적용을 하였고, 설비 배관 하우스 하부에 기둥이 간섭이 되는 벽체가 간섭이 되는 것이 발견이 되어 설비 배관 하우스 위치를 조정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총 9개소에 대해서 간섭을 검토되어 조정을 하였습니다. 외장재의 경우에 구조 부재가 평면상에 누락이 되어서
이 부분이 이제 3D 모델링을 통해서 검토되어 적용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기둥 부재가 증축 과정에서 기존 지붕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발견이 되어서 이 부분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계획 검토입니다. 당사는 나빅석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관제동과 숙소동에 대한 기초에서부터 마감까지의 가시설을 포함하여서 공정계획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빅석 프로그램을 통한 동영상을 통해서 공정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이 동영상을 보면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빗을 활용하여서 3D 모델링을 하였고 나빅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서 각 공정별로 순서대로 그 공정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초로 기존에 있는 실외기 시설들을 현장에서 조사한 것을 그대로 반영하여서 공사 전에 이설하는 계획을 적용을 시뮬레이션 하였습니다. 그 실외기 이설 후 관제센터 수직 증축을 위해서 가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 관제센터의 경우에는 공사 중에 내부의 빗물이라든가 우수 침입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시설을 설치 후에 외관을 방수포로 감싸고 상부의 구조물을 철거할 때도 방수제를 적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장비 인양 장비는 고정형 타워 크레인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였었는데 실제 시공에서는 출입구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이동형 타워 크레인으로 현재는 적용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제동 원형의 전체 폭이 80m이기 때문에 그 타워 크레인 폭도 그에 준하여서 맞추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외부 지붕 계획 후에 이제 내부 공간 계획을 통하여서 수직 증축 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계 분야의 장비 배치 및 관망도를 통해서 기본적인 구조 보호와 벽체 간의 간섭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기계 설계를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가시설을 철거를 하고 1층 수직 증축 구간에 대해서는 이제 가시설을 남겨둔 상태에서 1층 수직 증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1층 수직 증축은 지하에 이제 마이크로 파일을 설치를 하고 철골 구조물을 증축하여서 연결하는 것으로 방식으로 증축 계획을 하였습니다. 외부 증축 후에 내부 시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내부 공간의 경우에는 이제 단계별로 장비들이 이동되는 순서에 따라서 단계별로 가시설을 설치하고 내부 공간을 인테리어를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내부 공사 전에 가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층에 대한 기계 분야 장비 설치 및 기계 관망도를 통하여서 그 보호와 벽체의 간섭에 대해서 확인 후에 기계 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숙소동 공사입니다. PHC8 공사 후에 진행을 하였고 지하 공사를 위한 흙막이 가시설을 공정 계획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흙막이 가시설은 시트 파일 버팀대 공법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 공사를 진행하면서 순차적으로 버팀대를 철거를 하였고
이후에 지상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공정 계획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숙소동의 이제 내부 계획들을 순차적으로 하면서 각 층별로 진행을 공정 계획을 진행을 했습니다. 향후 부분은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좀 줄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부 공간 계획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부분에 대한 이제 증축 공사도 아울러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숙소동 공사를 증축 시뮬레이션을 시행을 하였고요. 이 결과 현장에서 이제 검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인터페이스를 하였는데, 현장에서는 아직은 시공 단계에서 BIM 모델링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아서 저희가 BIM 모델링 자료를 제출을 하였으나 현재 활용까지는 이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장에서 주요 이슈 사항은 이제 부분별 상세 공정 검토 미비에 따라서 시공상의 문제점이 이제 발견이 하나가 되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을 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숙소동의 흑마기 공법 같은 경우에 이게 4단으로 저희가 적용을 했는데, 이게 시공할 경우에 너무 이제 흑마기가 끊어치기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2단의 버팀대 공법으로 해서 다시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발표 시간 12분 경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자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질의응답 시간은 총 3분입니다. 그리고 질문 답변은 필히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주로 저희가 BIM 모델의 어떤 설계 정합성이나 품질을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이제 건축 구조뿐만 아니라 설비 배관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공정 시뮬레이션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여주셨는데, 여기 활용한 공정표는 어떤 식으로 누가 작성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BIM은 이제 애초 가업이 나올 때 그 설비 분야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에서 임의로 그 설비 분야 도면을 건축 쪽에서 그 3D 모델링화 해가지고 계략 검토까지는 이제 진행을 했는데, 본격적인 이제 검토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감리 파트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제 계략적인 공정 계획은 그 수립해서 검토를 한번 받았고요.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나이빅스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순서대로 공정 계획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저도 한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지금 빔 정보 표현 수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니까 200에서 한 300 정도 잡으신 것 같은데, 예. 실제 이게 사실 시공까지 가고 이러려면 좀 더 높여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왜 그렇게 잡았는지 하나 설명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실제 나중에 시공에 레코멘드를 하시면서 정축에 따른 기존의 어떤 도면에 하고 좀 이렇게 좀 상의해서 좀 재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런 부분이 사실 미리 다 검토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왜 그랬는지 한번 말씀 주십시오. 첫 번째 시공 단계에서 저희가 기존 도면하고 저희가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기존 도면을 입수해서 그대로 올리긴 했는데, 시공 현장을 이제 뜯어 보니까 마감재를 뜯어서 실제로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좀 도면하고 좀 안 맞는 불일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변경한 사항들이 도면에 이제 최종 도면에 반영이 안 된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설계 조정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말씀드린 부분은 이게
시공상에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흙막이 같은 이제 공정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긴 한데 저희가 애초에 과업을 받을 때 200에서 300 수준으로 좀 받다 보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흙막이의 이제 단수에 대해서 만약에 4단으로 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이렇게 발견이 있다 그러면은 피드백이 오진 않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략적인 공정 검토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발견이 미처 못해가지고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하는 상황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건축 설계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그 공정 시뮬레이션은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연결부라든가 이런 그 공정의 이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세밀한 그 공정 시뮬레이션이 추가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